강보합 구간까지 올라왔었던 코스피는 하락폭을 키우면서 다시 191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0.61%의 하락세입니다. 장중에 550선을 회복하기도 했던 코스닥 역시도 하락하면서 0.14% 약보합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금통위와 동시 만기일 만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6월 금통위에 대한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모든 증권사에서 우선 동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7월에서 8월 중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고 봤고요. HMC투자증권에서는 인하 기대감이 다시 형성될 가능성 있다고 봤습니다. 현대증권에서는 금리 동결의 만장일치 여부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모두 동결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LG경제연구원에서는 하반기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인상 가능성 역시도 존재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6월 금리 동결을 인상하고 있지만 올해 내에서도 인하 기대감을 상존한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월 달에 동시 만기일에 대한 전망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중립 수준의 무난한 동시 만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베이시스 변화에 주의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은 비차익 중심의 매도 우위를 예상하면서 코스피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체크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를 분할 매수할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내일장 전략입니다. 6월에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지속되면서 수급 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고요. 보수적인 대응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두 증권사 모두 내일장에는 변동성이 조금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하지만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신력 있는 의견을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토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곤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쎄 오늘 개장 초만 하더라도 잘 버티는가 싶더니 좀 막판에 다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참 흐름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시장이 계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909포인트까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 하락 시에는 19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단 1900선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1900선 이하에서 그동안 항상 저가 매수가 유입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일단 1차적인 지지 기대감은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매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중요한 이벤트 금통위와 선물옵션 만기일, 금통위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장 영향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물옵션 만기일은 시장의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예상했었던 것은 중립 정도 포지션이 되지 않겠냐라고 봤었는데 오늘 이론 스프레드를 좀 하회하는 스프레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6월달과 9월달의 스프레드가 어제 1.65에서 현재 1.5까지 밀려났고 베이시스도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백어데이션까지 넘나드는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고 있고 롤오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매물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좀 이런 양상이 좀 계속됐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만기랑 좀 연관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기 지나면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만기를 전후해서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었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좀 더 공격적인 매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되면서 가시성이 나타날 때까지는 예단하고 대응하기는 좀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일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경우에 어느 정도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매수하는 정도의 시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일장에 공략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단기적인 수급이 악화되고 있지만 펀더멘탈 상으로는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높았었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12개월 예상 퍼로 봐도 현재 7배 수준으로 사실상 거래소나 코스닥을 통틀어서 삼성전자보다 더 싼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 요인으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시장 만기일로 인해서 주가 충격이 더 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나눠서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삼성전자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